네, 우리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형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아침에 장제원 전 의원이 이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타살 흔적이 없는 것 같고 유서도 있다고 하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자살일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계속 부인을 했는데 네. 자기의 그 성범죄에 대해서 예. 빼박 증거가 나왔어요. 어제 JTBC. 이런 상황은 감당하기 좀 어렵다. 이 증거가 너무 세다. 네. 그리고 윤석열이 설사 기한에서 돌아오더라도 네. 나를 살려주긴 어렵겠다. 그게 중요하네. 그렇죠. 그게 중요하네. 네, 윤석열이 뭐 돌아와서 빼줄 수 있는 정도면 버텨볼 텐데 윤석열이 돌아와도 이거는 구제를 못할 것 같은데. 윤석열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김건희하고 그렇게 관계가 나쁘대요. 그렇군요. 예. 그럼 뭐 더더욱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이 한국의 기득권층 소위 이런 사람들은 부와 권력이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데서 유일하게 낙으로 삼는 게 뭐냐면 권력질하는 거, 돈 자랑하는 거, 이제 그걸 가지고 우월감 느끼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유일한 낙이에요. 아니 좀 자기가 인격이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마치 그 김장하 선생님 같은 분을 우러러보듯이 그런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을 생각은 없나요? 그런 삶을 살기엔 너무 늦었죠. 늦었고 이미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런 삶을 살려면 청년기부터는 어느 정도 길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기득권층에서 나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헌신한다든가 김장하 선생처럼 뭐 이웃을 돌보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이런 건 어른 김장하 선생. 김장하. 김장환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 참다운 기쁨이랄까 행복이랄까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그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남은 유일한 쾌감은 뭐냐? 바로 권력질, 돈자랑이에요.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그걸 빼면 이 사람들은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 성폭력, 특히 자기가 이제 부총장 직원으로 월급을 주는 비서. 그 직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 때는 이게 자기 권력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꾸로 뭐를 즐길 수도 있어요. 나의 권력으로 이렇게 이런 여성을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질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그 위계를 이용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박탈당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기쁨도 없어요. 쾌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와 권력을 상실하면 기득권층은 견딜 수 없다 삶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서민들은 그거 이외에 뭐 이웃들과의 사랑, 가족과의 사랑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죠. 시련을. 이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잃으면 거의 막판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극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 피해자였던 분 같은 경우 그분이 뭐 이런 결말을 바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으로서는 자기 잘못 인정하고 그 책임지고 처벌받고 그 처벌받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어떤 죄과를 다 담당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랐을 텐데 이렇게 떠나버리면은 그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이나 고통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제대로 된 공인으로서의 이 행동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그 죄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처벌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인의 모습에 맞죠. 저도 좀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피해자가 그렇게 책임지고 분명히 뒷감당하고 이러기를 바랐을 텐데 이런 결말을 바라진 않았을 것이고 저는 그 장제원류의 사람들 말고 일반인들 중에 뭐 권력을 막 누리고 뭐 이런 쪽은 아닌 사람들 중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밑으로 해서 엮이면은 뭐 책임을 다 감당하고 뭐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그 인생은 뭐
죽은 거나 집이 없는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성과 관련된 어떤 예. 범죄, 예. 의혹 여기에 예. 대해서는 무조건 일단 죄를 먼저 인정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뭐 시시비를 가리지도 않고 예. 억울한데도 그렇죠, 그렇죠. 야야 여기서 일단 탈피하고 봐야지 해서 그냥 하지도 않았는데 인정해버리는 이런 것도 잘못된 문화예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공포가 예. 남성들에게 좀 있고 특히 이대남한테 많죠. 네. 이대남들이 굉장히 그렇지. 강합니다. 그 정서가. 네. 야 잘못하면은 손잡으면 큰일 난다. 네. 뭐 잘못해서 서로 잠이라도 같이 잘 때는 네. 계약서 쓰고 자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이대남들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분위기, 건강한 사회 분위기는 아니다. 이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 이런 이대남들의 불안이 민주당에 대한 비토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제 예. 패미 정당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죠. 예. 이대남들은.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하여간 참 이런 현실 책임지고 어떤 범죄든 간에 책임지고 뒷감당하고 다시 잘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다시 열린 세상이 돼야겠다. 그렇죠. 이 사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수정 범죄심리학자 이 사람은 박원순 시장은 공격하면서 장제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네. 뭐 이중기준자 아니겠습니까? 야, 웃기는 노릇인 게 박원순 시장은 성범죄 관련해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장제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가 나왔죠. 예. 게다가 본인이 예. 어떻게 보면 그걸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사실상 이수정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네. 이 장제원도 비판을 했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의 일부 의혹을 뭐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기된 뭐 성희롱이라는 뭐 비교도 안 돼. 있습니다만은. 비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런닝 셔츠 입은 사진 보내는 거하고 네. 호텔에 끌고 가서 네. 성폭행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 녹취를 어제 네. 들었는데 그 피해자가 굉장히 떨고 있고 황망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고도 아주 뻔뻔하게 문자 보내는 사람이잖아요. 네. 뭐 죄질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도저히. 그런데 장제원은 안타깝다. 얘기한 이수정. 네, 크리스탈리. 전혀 크리스탈스럽지 않습니다. 예, 이 사람은 범죄 심리학자인데 그냥 정치인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잣대가 이중잣대면은. 범죄 심리학자이다 보니까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네. 국힘당에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이. 네네네. 예. 국힘당 사람들이 다 범죄자 아닙니까? 거의 다. 정확합니다. 네. 예. 윤석열부터가 이제 지금 내란 수기 아니에요. 예. 이 범죄자의 심리를 잘 알면 예. 그만큼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범죄자들을. 저 사람들은 내가 여태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네. 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네. 따라서 오히려 그쪽에 완전히 포로가 돼서 예. 뭐 꼼짝 못하고 그쪽 그 하수인 노릇을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진짜 범죄 심리학자라면 국힘당은 안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범죄자들 모여 있는 정당에 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범죄 심리를 연구하려고 들어갔을 수 있겠는데 연구할 입장으로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는 집 보니까.